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38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0.77% 오른 2381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그간 숨을 골랐던 대형주가 다시 오르면서 시장의 강세를 주도했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0.62% 오른 674로 거래를 마치면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장중 또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임 미답의 길을 걷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유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투자의 기재 김기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또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까요? 5월 22일에 추천주였네요. LG이노텍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 종가 기준으로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함께 사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까요? 네. 예. LG이노텍 기본적으로 2분기에 매출 1조 3천억대, 영업이익 360억대 흑자 전환으로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연간으로는 7조 2,2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3,600억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거래사는 듀얼 카메라 스마트폰 호조로 카메라 모듈 부분은 실적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고요. 전장 부품 쪽도 신규 전기차 출시로 인해서 신규 매출이 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포토 마스크는 고수익 디스플레이 부분 매출은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어서 기관 쪽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어서 기존 보유자는 지속 보유 관점이고요.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G이노텍은 15만 5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목표가 얼마나 두세요? 저는 한 18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수익률 자랑을 먼저 해봤고요. 이제 전일장 특징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일장이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향후에도 성장성 긍정적인지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사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듣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를 볼 텐데요. 네이버가 8%나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렇게나 많이 오르는 거 참 드문 일이다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 수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이제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죠. 의견은 이렇게 엇갈립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이버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의 최대 수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쇼핑 쪽의 네이버 페이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출시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등의 서비스에 대한 결과물이 광고 쪽 매출 확대를 좀 가속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고, 최근에 비용 부담 우려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건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이버는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의 시총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기민 팀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거든요. 듣겠습니다.
이제 네이버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지금 신규 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일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를 이제 하락하면서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하락 이후로는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대부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스팽이라고 하는 구글, 알파벳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냐. 지금까지 계속 이제 미국 증시에 계속 일리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주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불확실성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이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산들이 이제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수혜기도 하고 기술주로 아주 대표적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에 이제 접근을 할 때 96만 원인데 현재 지금 1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이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한 10%에서 20% 정도 위로 좀 열려있다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신규 진입을 다시 한번 고려하거나 아니면 네이버가 이제 재평가가 될 때 이때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한 그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고요. 당연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예전보다 둔화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국면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단기 급등에 따른 신규 진입이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이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대한항공인데요. 또 52주 신고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1.2% 전일장에서는 상승을 보였었고요. 4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두 분 다 굿이시고요. 김지훈 차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대한항공 미주 및 유럽 쪽 장거리 여객이 좀 증가세에 있고요. 특히 화물 쪽이 본격적으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쪽 긴 추석 연휴에 대한 황금 연휴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또한 매출이 좀 증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이 지금 좀 나름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되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는 상승 모멘텀이 좀 둔화돼서 50불대 초반 수준으로 연간 12조 3천억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1조대로 대한항공은 좀 추가 상승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모두 굿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삼양사인데요. 삼양사의 주가가 5.7%나 올랐었습니다. 자회사인 삼양 패키징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숨겨진 우량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의견 들어볼게요. 2, 1. 삼양사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고요. 김지훈 차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삼양사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1분기 좀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지금 삼양 패키징 IPO 모멘텀으로 좀 오르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양사 같은 경우는 뛰어난 가격 전가력 및 원가 경쟁력 강화로 알룰로스 등의 고부가치 등 산업의 발굴로 좀 매출은 2조 2천억에서 1,200억대 영업이익으로 좀 견조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추가 상승에 좀 무게를 두었습니다. 예. 반면에 김기민 팀장께서는 배드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도 근데 긍정적인 평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적극 동감하고 있지만 다만 지금 차트로 봤을 때도 너무 이게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김기민 팀장님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5.5% 급등을 이뤄냈었고요. 바이오신약 후보 물질의 새 임상 시험을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십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한미약품 그 얀센 쪽의 당뇨 비만 치료제 HM1252호A가 생산 이슈로 좀 생산 이슈 그 해결에 좀 최근에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지금 모든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좀 센티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그 전인상 단계 물질들 연구 개발 좀 가속화돼서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전 기대감도 있고요. 2018년 스펙트럼의 기술 수출한 랩스커버리 기반의 그 로론티스가 FDA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쪽에서 누적으로 25만 주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출 9천억 매출에 1,000억의 영업이익 달성을 좀 예상하고 있어서 한미약품도 좀 추가 상승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약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었어서 의견 하나만 듣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에 증권주가 무더기 52주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한화투자증권 여쭤볼게요. 3, 2, 1. 예, 김기민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짧게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금융 쪽 섹터는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쪽으로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가가 간다는 건 또 이제 또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로 또 보고 있거든요. 시장의 시그널로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6월 10일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8%나 급락이 있었습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은 건데요. 오늘 국내장에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에 분석해보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1위, 2위, 또 3위 모든 종목의 지금 상위 종목에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전일에 2%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세입니다. 1%대 조정받으면서 227만 7천 원에서 지금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올랐었던 SK하이닉스도 오늘은 2% 가까운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이버의 강한 조정이 나오는데 신고가 경신했었고 급등세가 나왔었죠. 8% 가까이. 이 정도의 조정은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92만 8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대 조정이 나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 이상 상승한 27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금융주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까지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수부터 좀 봐드릴까요? 전일 대비 0.5% 내린 2,369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9거래일 만에 약세 출발이 됐고요. 671선에서 그래도 670선은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야겠죠? 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일단은 코스닥 쪽도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위, 2위 종목 모두 지금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카카오가 오늘 2.7% 하락인데요. 조정폭이 꽤 큰 편이고요. 셀트리온은 0.3% 약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은 메디톡스가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SK머티리얼즈는 2%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19만 6천 원 선 시작이 됐고요. SFA나 휴젤 등도 1%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믿고 보는 라이브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공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또 오늘과 같이 조정받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먼저 한진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칼은 동남아, 일본 중심으로 여객 수요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화물 쪽의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T 쪽 수출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30% 가진 지분에 대한 실적이 여전히 좀 견조합니다. 그리고 대형기아 장거리 노선이라는 좀 차별화 전략으로 연내 상장하는 진에어의 지분 가치가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올해 비행기제가 3기 정도 추가로 연말 25기 체제로 영업이익의 약 50% 이상 좀 기여할 전망입니다. 유가는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진해운 신항만 물량 유치로 하역 쪽의 안정화 등 관계기업들 흑자 시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전사 당기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완공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조 500억대 매출과 1,3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해서 퍼 5배 수준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칼 같은 경우는 5월 10일부터 최근 125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매수가는 25,000원 아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3,200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D&D입니다. SK D&D의 본질적인 강점은 서울 노후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산업용 부동산 개발의 새 정부 정책 노후 도심 개량과 일치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산 지식센터, 그리고 강남 BL 오피스텔 공정률이 본격화돼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교 호텔 부지의 낙찰로 선매각 매출이 발생하고 성수동 지식센터 부지 인수로 분양용 프로젝트가 좀 지속적으로 개발돼 2017년 3천억대 매출로 매출이 레벨업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5월에 발표된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 낙후 지역 상업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한 정책 변화도 좀 정책적으로 SK D&D에 좋은 효과를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프로젝트 자금의 빠른 회수로 부채 비율이 200% 이하까지 연말까지 개선돼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인허가 그리고 적절한 테넌트 유지 및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로 가장 발전한 디벨로퍼로서의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돼서 SK D&D도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서머너즈와의 연간 1개에서 2개 내지 그리고 또 공성전의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신작 모멘텀인데요. 2분기에 4개의 신작 모멘텀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S와 낚시의 신 VR 버전 그리고 버디크러쉬 댄스빌이 있고요. 2018년 1분기에는 서머너즈와 MMORPG 스카이랜더스 RPG 히어로즈2가 있는데요. 특히 서머너즈와 MMORPG와 스카이랜더스 RPG는 최고의 기대 신작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5,700억의 순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외 시장 성과에 대한 창출, 인기 IP 확보, 그리고 추가 캐시카 확보의 중요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W게임즈의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인수로 주가가 큰 폭으로 레벨하는데 동일 맥락으로 컴투스를 좀 주가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4,700억 매출에 1,870억대 영업이익으로 퍼 10배 수준으로 기간이 지금 15만 주 누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60일 동안 38만 주 순매수 중이라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9천 원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도크의 최적화로 선박 건조마진 향상의 신규 투자 포인트고요. 성과 상승이 본격화될 시 PBR 1배 수준으로 선박 건조 부분에 가장 퓨어 플레이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2년 만에 4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수주했는데요. 북미 유럽항 고속형이라 연비에 민감하고 IMO 환경 규제로 실제 글로벌 현재 수주 잔고도 43척의 5.4%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교체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발주량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석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한 실제 공급 강성은 좀 크지 않을 전망으로 이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탱커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할 전망이고요. 5월 누적으로 지금 11.4억 달러를 수주해서 약 20억 달러 이상을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SPP나 STX의 구조조정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대 로보틱스 지분 매각 시 1조 원의 현금을 기대를 하고 있어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MC넥스입니다. 삼성 중저가 스마트폰 후면과 전면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인데요. 지금 중저가 외 생체 인식 모듈이라는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쪽에 플래그십 모델 카메라 모듈 매출이 다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 로컬 메이커인 오포나 비보 쪽으로 고객 다변화가 지금 추진 중인데요. 또한 전장 부분 쪽 중대형 쪽의 AVM 매출 확대와 스팅어 제네시스 G70 등의 신차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에도 신규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영상 센서 모듈 관련해서 국제과제로 주간 선정돼 연구개발 쪽으로도 좀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2017년 매출은 6천억대, 영업이익은 220억대의 흑자 전환할 전망이고요. 특히 갤럭시 J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3분기가 매출 모멘텀을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한진칼부터 MC넥스까지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 먼저 공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4477님께서 진성 TC를 문의하셨습니다. 7,300원에 사셨고요. 20% 들고 계신데요. 대응 전략을 여쭤보시네요, 차장님. 진성 TC 글로벌 굴삭킷
중장기 부품 업체인데요. 환율 하락을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70% 이상 증가해서 지금 실적은 굉장히 견조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쪽 굴삭기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00% 증가를 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33%, 영업이익은 약 8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캐터필러 관련한 수혜는 몇 달 전만 해도 좀 모멘텀을 받았다가 지금 좀 약간 부진한 상태인데요. 캐터필러형 매출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전망입니다. 2분기 그 미국적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정책 효과는 3분기 이상 이후에 좀 반영될 전망이고, 아시아 쪽은 여전히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주가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좀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분은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진성 TC 받으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김지훈 차장께서는 종목에 컴투스가 있으셨는데 이분은 게임비를 문의하셨습니다. 0287님의 종목이고요. 63,000원에 20% 들고 계시거든요. 봐주십시오. 네. 게임빌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컴투스의 지분법 이익은 여전히 좀 견조할 전망이고, 글로벌 론칭된 워 오브 크라운의 매출이 상당히 지금 1위권에서 타이틀인 별이 되어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도 워 오브 크라운이 좀 견조하게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장르가 지금 성수기에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또한 전분기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신작 모멘텀은 없지만 컴투스에 대한 지분법 이익과 기존 게임 매출이 여전히 견조해서 좀 추가 상승의 여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지금 매수하셔서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게임빌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또 포착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4월 19일에 주셨던 삼성 SDS가 지금 24%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5월 31일에 주셨던 메디프로는 지난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마지막 거래 종가 기준으로 30%가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종목만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메디프로는 최근에 이런 아무래도 테마에 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실한 그런 안정적인 주식인 이제 삼성 SD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은 삼성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테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다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고, 이미 B2B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S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될 종목, 대표적인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열사 중에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좀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삼성그룹의 IT 관련된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 마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의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우려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4월 말 176,5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155,500원까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좀 볼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은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대표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상 주당 EPS가 약 31,000원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미 1분기 주당 EPS가 9,089원을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작년같이 35.7%를 적용을 한다면 주당 배당금이 약 11,000원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거의 7% 가까운 그런 시가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6개월이 벌써 중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보유한다는 기준으로는 거의 20% 거의 이제 한 10%가 넘는 그런 배당 성향이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에 대표적인 배당주다라고 일단 언급을 드리겠고요. 일단 유가 하락에 따른 이미 우려는 이미 최근의 조정으로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세계 주요 지역의 정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가동률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여름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제 마진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성수기를 맞아서 정제 마진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배당의 메리트,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5만 원으로 매수가를 잡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시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최근에 바닥에 양봉에 나오는 첫날이라는 점에서는 따라가는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4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가를 15만 원 제시하셨지만 오늘 급등 따라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약간 약간 좀 마이너스를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완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이제 주가가 아주 상당히 쌌습니다.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작 출시와 거기에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 이런 쪽으로 있어서 약간 이제 투자가 돼 있었는데요. 다만 지금 한 15% 정도 오른 상황에서 약간 주가는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차익 실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여력을 저희가 한 40% 정도 이상을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한 15%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약간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한번 목표로 잡은 주가는 사실 한 3만 원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는 그래도 2분기 실적 보고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트 진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홀딩 하시면서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림산업 말씀드릴 거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금 건설주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해외 수주와 분양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림사업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죠. 이제 분양과 그리고 해외 수주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런발 리스크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다만 그 주가는 항상 기업 선행 EPS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상당히 지금 바닥을 기어오다가 지금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림산업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지금 89,000원에서 지금 또 약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제가 투자를 한 관점에서는 3개월 안에 10만 원 이상 뚫고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가가 밀렸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비중 조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중 조절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약간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저번하고 좀 다르게 제가 업데이트 해본 결과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늘리시는 비중을 확대하시는 비중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또 금호산업이고요. 금호산업도 저번에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금호산업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호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그 지배 구조입니다. 지금 박상구 회장께서 지금 금호타이어 인수권 이쪽으로 상표권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퍼가 5배밖에 안 되는 지금 매우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럼 금호산업이 어디에서 그러면은 또 많이 갖고 있냐? 금호산업은 금호건설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아주 굴지의 유력한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지분만 해도 33%인데 연 매출이 지금 상당하고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이런 쪽으로 모든 항공주들이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나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단기간에 좀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월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금호산업은 2007년 이후로 계속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금호산업의 주가가 이제 금호타이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재평가를 받는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가까운 곳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5년 1월 정도에 이제 약간의 상승 모멘텀을 봤던 것처럼 지금도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산업 제가 계속 지금 홀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동부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종목은 다 건설 쪽 섹터가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데일리를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지금 상향 조정된 종목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설 쪽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부건설은 제가 우리 신규 진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속 상승하는 여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한 1, 2주 정도 좀 업데이팅 하시다가 오히려 동부건설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남은 이제 그 현금 보유량을 금호산업이나 대림건설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랄 때는 이제 금요일에 또 나오니까 금요일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화승인더인데, 화승인더 참 안타까운 종목이죠. 전 오히려 뭐 동부건설이나 이제 다른 뭐 한진칼 이런 종목처럼 좀 빨리 갔으면 바랬다는 종목이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았고, 뭐 안 좋다기보다는 많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형주 위주의 흐름이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바라는 점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중소형주나 이제 수출 그리고 제조업 쪽에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정책적으로도 좀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이런 쪽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들이 어디로 갈 거냐? 다 채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 안전자산으로 갈 거냐? 아니거든요. 또 그 유가증권시장에서 또 머물 텐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이제 흐름이 갈까? 제가 바랄 때는 이제 이런 제조업이나 이제 수출 쪽으로 이제 또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미국 증시에 있던 자본이 또 한국 증시에 올 거냐, 이거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선행 EPS만큼 EPS보다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 어디로 올라갈 거냐,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갈 텐데, 신흥국의 원자재 수출이 아닌 이런 제조업 쪽, 아시아 쪽으로 많이 흐를 수 있는 영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하나의 이제 저평가된 기업으로 화승인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화승인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5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계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저희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도와드립니다. 삼보 모터스 봐드릴 텐데요. 353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입니다. 삼보 모터스 6,500원에 15% 비중 있으시네요. 봐드릴게요.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뭐 수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6,500원이라고 하셨는데 15% 비중이면 그렇게 큰 비중 같진 않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뭐 작게는 5종목, 3종목부터 많게는 10종목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은 되게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증시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빠른데 수급이 좀 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큰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삼보모터스 오히려 더 큰 상승 여력이 이제 있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이런 거는 상승 여력이 이제 턴어라운드 갈 때 같이 이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는 그 시점에서 같이 들어가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종목 변경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지 않고 또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삼보모터스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또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까요?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4월 3일에 주셨던 삼성전기가 지금 2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4월 10일에 주셨던 NC소프트가 27.7% 수익권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NC소프트를 한번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상승 이후에 지금 약간 눌림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리니지 M의 흥행 기대감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최초 추천 당시 한 32만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냥 현재가로 매수하라고 매수가 자체를 그냥 현재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1차적인 목표가 38만원이었고,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리뷰에서 목표가 상향으로 40만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40만원도 또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역사상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신천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6월 21일 날 리니지 M이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첫날 매출을 1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매수를 신규로 해야 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좀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40만원 이상에서 40만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되도록이면 좀 40만원 언더면 더 좋겠죠. 그리고 목표가를 사실 좀 정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쨌든 많이 끊어가야 되는데, 일단 44만원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이후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던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수급을 봐서 각자 판단하셔서 더 끌고 가실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좀 눌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는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희승 차장과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추세 매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메디톡스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 종목도 좀 한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 2달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와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게, 그때 당시에 추천드렸을 때는 삼공장 증설에 따른 캐파 증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삼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6월 9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와서 그 삼공장의 그 국내 식약처로부터 이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수출용으로만 그동안에 계속 이제 제작을 해왔었는데, 국내 허가까지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그 1공장에서 생산되는 걸로만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그런 물량 부족이 이제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내외수 전부 다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는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좀 상승 추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봐서도 외국인들 끊임없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56만원 전후,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60만원 좀 짧게 보고요. 60만원 돌파되면은 사실 한 65만원, 70만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 60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54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희생 차장님의 추세 매수 공략주는 메디톡스였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H&T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합니다. 네, 먼저 효성입니다. 지금 2% 넘게 상승 중인데요. 지금 실질적인 사업 지주회사가 지주사 전환에 대한 좀 적절한 시기 가능성으로 증대해서 좀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된 전망입니다.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는 4개의 사업부가 모두 고른 매출과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인에 대한 성장성과 이익 기여도가 25% 이상 좀 증가될 전망이고요. 다 증설 모멘텀인데 섬유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가 6만 톤의 증설 모멘텀, 화학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판과 반도체 전방산업 업황에 따른 산보라질소의 증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재 쪽은 좀 턴어라운드로 실적이 좀 개선될 전망이고요. 중공업 쪽은 여전히 좀 고마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판덱스와 섬유 타이어 보강제 부분은 글로벌 탑티어로 좀 시장 점유율이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7년 매출 12조 8천억대, 영업이익 1,100억대 수준으로 퍼 9배인데요. 지금 17만 원 이상 상승했지만 저는 추가적으로도 좀 20만 원 가까이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견조한 좀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POLED 쪽과 TV 쪽 OLED 이익 개선이 좀 이익이 좀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대형 TV 중심으로 안정적인 패널 가격이 좀 상승세에 있고요. 그리고 대면적 TV 수요 증가와 그리고 IPS 모니터가 좀 고부가 가치로 판매 믹스 개선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E5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6세대 플렉서블 OLED와 P10 신규 라인 증설이 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보실 점이 구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을 좀 회피하려는 고객사들이 좀 투자를 협조하고 있고요. 기술을 좀 공유해서 이 부분에 좀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은 좀 28조, 영업이익 3.5조대로 현 주가 퍼 6배 수준으로 좀 기관 쪽에서 370만 주 순매수, 외국인이 좀 10일 연속 740만 주 순매수를 수급적으로도 좀 양호해서 좀 매수가 35,000원에서 36,000원 추천드리고요. 매도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잡고 좀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지주사 모멘텀으로 좀 두산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두산은 자체 사업 부분 성장이 좀 본격화됐다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전자와 고부가치 FCCL 그리고 FCCL 부분의 사업 다각화 및 고객층 다변화 그리고 모트로 사업부가 중국 굴삭기 시장 회복 모멘텀을 좀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산업 차량 쪽이 국내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해외 판매만 확대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의 모멘텀도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으로 18조 원의 매출 그리고 이익 1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 자산 가치 대비도 할인율 50%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이 5월달부터 누적적으로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 매물 저항이 많은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좀 돌파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붙어줘야 좀 그 주가가 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 로보틱스인데요. 현대 로보틱스는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정제 마진 그리고 설비 고도 ROE에 현대 오일뱅크가 좀 호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또 현대 케미칼도 유가 변동성에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회로 하고 있고요. PBR 1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데 202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7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서비스 부분에 도장용 OLED 제조 로봇 라인업 확대로 자체 사업인 로봇 사업부가 FA와 4차 산업 흐름에 좀 참여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중심기업 부각으로 지분사업 마무리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15조 7천억대, 영업이익 1조로 지주사 할인율 대비 최고로 지금 저퍼 하나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PBR 한 배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오일뱅크의 지분가치 92%는 4.7조 원으로 타 계열사 지분 및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글로벌 서비스 자회사 및 자체 사업 가치를 좀 미반영한 수준으로 적정 시총 5조 원 중반까지 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45만 5천 원까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의 라이신 가격과 매치원인 가격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규모 및 HMR 부분과
환율 변동 여부,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여부 및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이 CJ제일제당의 투자 포인트고요. 국내 지금 하반기 쪽에 장류와 다시다 쪽 이 매출이 좀 증가했고 소재 쪽의 가격 인상, 설탕, 식용유, 밀가루 쪽의 가격 인상과 원가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신 판가는 5% 이상 좀 상승 중이고 10% 이상 좀 물량 증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가 해외 경쟁력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사료 부분 또한 좀 시황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15조 8천억대, 이익은 8,500억대로 CJ제일제당 최근에 좀 주가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김기민 팀장님의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제 금융 쪽이고 저희 IB 쪽 말씀드렸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건 현재 거래량도 매우 좋고 제가 볼 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은 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증시 급락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이렇게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보고요. 다만 근데 이제 두 번째 리스크로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시절에 이제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 이제 이런 쪽을 세금 쪽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국내 장에서 주식시장에 이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다른 쪽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또 자본들이 또 흘러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업데이팅한 결과로는 올해 한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주가가 거기에 그 이상으로는 이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저희가 보기에는 힘들고요. 지금 실적도 매우 안정적이고 다만 다른 금융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같이 올라주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중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올랐다 이제 또 약간 하락 좀 떨어지는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이는데, 오히려 이럴 때 데일리 매매 하신다면은 이럴 때 오히려 좀 매수하셔가지고 신규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서 이제 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이제 금융 쪽 섹터에서 많이 담으셔도 좋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또 저희가 직접 담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종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메리츠 종금증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K케미칼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SK케미칼도 그렇고 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은 지금 현재 가스 쪽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업황도 좋다고 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 이제 약간 나왔던 것 같은데, 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오펙에서 이제 아무래도 감산 정책이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산 정책을 쓰고 한 번도 여태까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이제 각 국에서 이제 유가를 이제 석유를 이제 수출을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자본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감산을 하게 돼버리면 한마디로 경색이 돼버리니까 가격은 올리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단기간에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빠지지?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매일매일 데일리로 하는 기보다는 주식은 아무래도 3개월이나 6개월 좀 텀을 갖고 보는 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이제 아무래도 예금이나 적금을 해도 1년, 2년 정도는 하는데 사실 3개월, 6개월도 긴 시간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빠지는 날도 있구나, 오르는 날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서 좀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오히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하지 못하신 분이나 아니면 비중이 좀 한 15%에서 10%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보유하신 현금으로 또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또 SK가스고요. SK가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차트만 본다고 하면은 SK가스 같은 경우는 SK케미칼보다 조금 이제 좀
우리가 표현하기에 좀 아름답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SK가스 저희가 차트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스 산업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매력적이고 지금 미세먼지만 잡더라도 요즘에 지금 나가 보면은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좀 많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미세먼지를 정책적으로 또 잡으려고 하면은 또 가스 발전을 어쩔 수 없이 또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주가가 SK가스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만 봐도 SK가스는 현재 매우 저평가된 기업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하는 이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주가는 또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함부로 이걸 매수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은 이상 조금 관심을 갖고 좀 봐주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말씀드리고요. SK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차익 실현하자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때 차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 70%를 상회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2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 정도까지는 올라줬습니다. 근데 다만 25%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비중에서 이제 통신비 잡고 이제 통신비 인하하겠다 이러면 SK텔레콤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SK에 대한 그 영향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승 여력에 대한 것을 받고 이제 하강 여력에 대한 걸 봤습니다. 근데 상승 여력에 대한 건 이미 반영이 됐고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락에 대한 거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조정을 받고 있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될 수 있는 포텐셜에서 이제 들어가야죠. 근데 아직까지 SK에 대한 포텐셜은 저희가 이제 더 찾지는 못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더 뭐 추가 매수하거나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 뿐이고요. SK 같은 경우 그때 차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또 금요일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금융상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이나 적금, ELS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1년, 2년 정도 하세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1년, 2년이랑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1년, 2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10년을 보고 투자하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1,000만 원을 갖고 투자하시더라도 한 주 정도는 제가 담는 거 비중 25% 비중으로 담는 것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나 갈까요? 지금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29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우량주 위주로 약간 이제 빠른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주식을 그런 비중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멘토로 삼고 있는 전문가의 종목은 잘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님,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바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양지수가 모두 조정이 나오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폭이 조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금요일 저녁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 다중고점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고점 가능성보다 다중고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외고점이 되면 고점 찍고 밀렸다가 다시 직전고점 돌파하면서 더 가요. 편안하게 더 갑니다. 왜냐하면 손바뀜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중고점이 돼버리면 2012년 봄 같은 상황이 돼버린다. 약간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약간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그 매물대가 쌓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가격대에 매물대가 쌓이면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하락 안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주식 전문가 18년째 했습니다. 투자를 29년째 했고요. 저는 항상 매수, 매도 얘기 다 합니다. 보유하고 관망 다 하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매수할 종목,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지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하자, 항상 홀딩하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장 좋을 때는 그렇대요. 장 나쁘면 할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맞고 틀린 걸 떠나서 그 분석하기 어려운 거 고민을 대신해 주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때는 바닥이다 생각할 때는 100% 사인 내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냥 또 역시 완전히 줄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는 편인데 지금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이미 5년 전에 우리나라 증권사,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의 절대 다수,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99%는 될 겁니다. 그때 다 2,400 간다 그랬어요. 그때 풀베팅은 기본이고 신용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 거덜났어요. 깡통 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 강점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 지금 매도하자, 지수 지금 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지금 아주 긍정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오늘의 조정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업종에 대한 의견을 들을 텐데 오늘 금융주는 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증권업종 지수가 빠지니까 조정을 받을 법도 한데 오늘 오르고 있던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증권업종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네, 증권하고 은행인데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세요. 나는 고점 매도하고 재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중비를 끌고 갈 건지 보유자 관점에서 그렇게 하세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증권주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있다 그러면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고점 매도 재매수 할 건지 이렇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번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조금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신규 매수했다가 조정받고 그러면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은행주는 일단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실적도 향상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세에서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증권주라고 볼 수 있겠고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2,400선을 종가 기준을 돌파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적 요인이죠. 외적 요인은 역시 미국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조정 가능성이 있던 국면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보유자는 결정을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안 온다. 그럼 다른 거 잡을 거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사야 될 종목이나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L소프트가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전히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관망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주식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에서 현재 이건 계속 외도 베팅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가 상향을 했죠. 근데 원래 장 좋을 때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리포트가 상향했는데요.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직장인 단기로 61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 좋으면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요. 장 나쁘면 또 반대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미 5년 전에 2,400 간다고 다 떠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손해보게 해놓고 여태까지 사과 한번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엔지스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은요, 보유자 홀딩 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전후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잘 들으세요. 삼진 L&D. 이 종목은요, 보유자 무조건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입니다. 단기가 아니에요. 21선 플러스 5일선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게 적정 주가가 13,500원짜리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테마주입니다. 크루셜텍. 이거 오늘 권리락돼 갖고 좀, 가격이 좀 이상한데,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4,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W입니다. EMW 같은 경우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0일선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업 투자자 또 직장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종목 대응법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방송은 오늘 오후 6시 반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